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명입니다. 3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 잘 보이시죠? 달러엔 환율입니다. 엔화 가치가 최근 들어서 급격한 또 강세 흐름이에요. 자, 그럼 엔화 가치가 급격한 강세가 되면 어떻게 하죠? 8월 5일이었죠? 이 근방이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 글로벌 증시와 코인 시장에 블랙 먼데이였죠. 대한민국 지수가 하루 10%가 넘었던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강세로 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전 세계에 뿌려진 엔화가 청산이 되면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그 상황으로 시장이 흔들릴 거릴까요? 저는 단연코 노라고 외칩니다. 엔화는 즉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오랜 시간 동안 해왔고요. 엔저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버텨왔었습니다. 그런데 BOJ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또 올려가니까 엔화가 강세를 변하는 거야. 급격하게. 자, 그래서 엔화는 일본 내에 있으면 손해잖아요. 돈값이 싸고 엔화 가치가 낮으니까 전 세계로 나갔던 겁니다. 엔화는 국제결제 통화이잖아요. 5대 국제결제 통화가 있습니다.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위안화와 달러의 비중은 늘렸고요. 여기에 파운드, 엔화. 얘네들의 비중은 낮췄죠. 자, 그런데 이 비중을 누가 결정하죠? IMF에서 결정합니다. IMF가 누구죠? 국제통화기금. 바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죠. 미국을 통해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엔화는 국제결제 통화인데 엔화가 강세로 가서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엔화가 청산이 되면서 글로벌 금융경제가 무너질까요? 이걸 누가 원하지 않죠? 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범지구에 흩어져 있는 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주인, 전 세계 파생상품의 주인장이고요.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시장, 채권시장, 이 모든 시장의 주인입니다. 가격 결정권에 그들의 최종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그들의 자금이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엔화를 급격하게 변동을 시키면서 시장을 붕괴시킬까요? 단연코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시장을 붕괴시키는 요소는 아닙니다. 첫 번째 정리가 되셨죠? 여기에 달러가 급격하게 좀 내려와 있어요. 왜? 트럼프가 관세를 명분으로 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니까 연준, 내가 명분을 줬다. 연준을 압박하는 게 아니고 연준에게 당위성을 제시해줬다는 거야. 페드가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경기는 안 좋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내려볼게.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받쳐줄게. 그 신호를 보낸다는 거. 그럼 뭐죠? 관세 전쟁. 이거는 사실상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했죠? 트럼프 월드 리버티에서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액션이자 지표예요. 네, 시장의 흐름이 한눈에 정리가 되시죠. 이미 CME 페드워치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80bp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참고만 할 뿐 결국 그들의 포인트 폭은 그들이 결정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시장 환경이 버블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 2025년도 지금 엔화 가치와 함께 달러 가치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드렸습니다.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유가, 금리, 환율, 환의 가치 이 3대 지표를 읽을 수 있어야 글로벌 경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제학자와 이코노미스트가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연코 없습니다. 자, 비교해보시면 알 거라는 거. 경제학자와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없다. 자, 코인 이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SEC, 프랭클린 템프턴, 피델리티,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 신청을 접수하였다. 자, 프랭클린은 어제 XRP 현물 ETF 신청했죠? 그리고 피델리티, 달러의 주인장입니다. SEC의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요거를 신청을 접수했다는 거. 감이 오시겠죠? 이더리움에 대한 스테이킹,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은 100% 승인 납니다. 그럼 뭘까요? 트럼프 행정부 아래 SEC가 있죠. 트럼프가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바닥권에서 매집을 했어요. 지금 가격이 완전히 밀려 있거든요. 자, 볼까요? 자,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7분입니다. 자, 지금 가격을 이더리움 보게 되면은요. 280만 원이에요. 좀 보시면 완전히 우양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있어. 이렇게 밀어놓고서 이 근방에서 대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SEC를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승인을 내려주겠죠. 이게 무슨 걸 뜻하죠? 이더리움이 ETH가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났어. 이 말은 즉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ETF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을 쏘는 거야.
그럼 뭐죠? 한순간에 물량 소화하고 상승으로 방향을 튼다는 거. 이것과 리플과의 소송 종료가 함께 시간차를 두고 다가옵니다. 시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죠. 알트의 대시즌이 도래하게 됩니다. 다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 시간을 조정하고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12호일가 피델리티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블랙락 피델리티가 직접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들이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을 신청하고 있다는 거. 이쯤 되면 우리는 눈치를 까야 돼요.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 가격을 밀어놓고 개수를 모은다. 그리고 SEC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도입시킨다. 바로 그들이 세계 정부의 중심 세력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장이 예상이 되시죠. 이 두 가지 소식을 보시더라도 상승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시간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면에서 이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또 한쪽 면에서는 미국 SEC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 옵션 신사 기한을 재차 연장합니다. 자, 또 한 번 피델리티 이더리움 ETF 옵션 신사 기한을 재차 연장하였다. 한쪽 면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상승이지만 속도를 조절해주고 있다는 거. 허나 일정 구간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됩니다. 자, 그림이 잡혀주시죠? 자, 중요한 소식입니다. 유럽 청산소 클리어스트림입니다. 세계 3대 예탁결제원이에요. 올해 말 기간 고객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로 커스터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도이치베르체 유럽 거래소 독일의 거래소 그룹이거든요. 여기에 청산소 클리어스트림이 올해 말 기간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결제 및 보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전통 금융권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예탁결제원이죠. 얘네들에게 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전통 금융권이 들어오고 있죠. KB, 대한민국의 KB와 신한이 넘버 1, 2잖아요. 국민과 신한 여기에 코인을 보관해 줄 수 있는 얘네가 코인을 보관해 주고 이자를 주는 그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이제 계좌를 뚫어주죠. 그 다음에 이미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비트고 여기가 커스터디 얘네가 본격적인 커스터디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예대 마진 이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은행의 바로 순이익의 직결타입니다. 은행의 님 단기 순이익이죠. 요거는 분모의 운용 자산, 분자의 예대 마진 마이너스 자금 조달 비용이에요. 이게 은행의 순이익인데 여기 예대 마진에 뭐가 꽂힌다? 코인이 꽂히는 그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SAB 121 이걸 폐지했죠. 이게 뭐죠? 전통 금융권이 코인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을 받아주면 고객들의 코인을 받아주면 부채로 기록을 했어. 근데 이걸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 금융권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새로운 예대 마진을 펼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상징적인 지표가 바로 세계 3대 예탁결제원 클리어스트림이 커스터디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 그럼 3대 예탁결제원 유로클리어, 미국의 DTCC 그리고 클리어스트림 얘네가 바로 어디죠? ISO 2002 관리자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죠?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공존하고요. 국제결제은행과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 영란은행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에 미국과 중국과 대한민국과 전세계 정부가 함께 공존해 나간다는 거. 다시 한번 ISO 2002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드리죠. 명분은 카드, 결제, 증권, 무역 이거에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직역해서 귀에 꽂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실제로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 NFT와 RWA와 STO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이건 알고 계시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RWA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토큰화시킵니다. 실물 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동산, 채권 전부 다 RWA에 속하고요. STO 토큰 증권입니다. 증권의 토큰 증권을 토큰화시킨다는 거죠. 즉 이거의 통로 여기에 이동하는 24시간 일주일 360일 이동하는 통로의 주인이 리플렛이고요. 여기에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이 이들이 이동하는 금융의 국제 표준이 바로 뭐라? ISO 2002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커스터디와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본격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 리플이 실제로 메타코를 인수했죠. 그 이후에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합니다. 왜 커스터디 업체를 인수할까요? 세계적인 금융권의 새로운 바로 예대마진과 통화 시스템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번쩍 차리십시오. 코인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수백 년만, 100년도 아니에요. 종이에서 데이터로 값어치가 바뀌는 바로 수백 년 만에 수백 년 만에 혁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시장이 커질까요? 아예 돈의 가치가 바뀌는데. 일례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미국 부채를 꺼버려라.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절감 효과가 있었어요. 뭐냐면 따끈따끈한 돈을 빌려와가지고 돈 가치가 가장 따뜻할 때 자산 헐값이 되는 자산을 싸게 삽니다.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요. 돈이 풀려나가면서. 자산 가격이 거의 급등을 치고요. 돈값은 바닥에 있습니다. 자산을 조금 팔아서 이 부채를 꺼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돌아와서 가상자산, 이 가치를 끌어올려서 미국 부채와 전 세계 부채를 꺼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새로운 노다지이자 금융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방송 가치가 무척 비싼 방송입니다.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죠? 이 방송 또한 따라갈 수도 없어요. 지들이 실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미국 상장사 연간 BTC 매입량이 최대를 기록하였다. 520억 달러 상당. 현재 70여 개 상장사들이 5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상장사입니다. 자, 그래프 속도가 가파르죠? 비트YG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거는 약소한 금액이에요. 신고가를 폭발적으로 경신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조차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의 0.01에서 0.02%밖에 없습니다. 0.01이라고요. 0.01%. 공이 2개가 더 붙어야 1%입니다. 100개 중에 1개 기업만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 편입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감이 오시겠죠? 시장 파이가 얼마나 커질지. 1XRP 100만 원. 1 BTC 비트코인 100억. 이게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과의 소송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SEC 리플 소송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건 해결 듯하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 테릿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믿을 만한 두 소식 등에 따르면 SEC와 리플 사간의 소송이 곧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합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XRP 측 법무팀이 지난해 8월 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 중이기 때문이다. 엘리노 테릿 상당히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주는 기자분이에요. 물론 시간차는 발생하고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 이는 많은 기업들이 SEC와 소송을 종식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오픈시, 로빈후드, 유니스왑, 제미니, 저친선, 컨센시스, 이더리움이죠. 크라켄, 유가랩스, DRW. 여기와 소송을 끝내고 최종 종착점인 리플과 SEC 소송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플에 왜 투자하시나요? 리플의 트위터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The Internet of Value. 가치의 인터넷. 이게 뭐죠? 웹 3.0입니다. 웹 1.0은 뭐죠? 월드와이드 인터넷 혁명. 2.0은 뭐죠? 웹 2.0, 소셜 네트워크 혁명. 3.0이 바로 가치의 인터넷. 이 가치가 뭐죠? 그전에는 가치가 종이에 있었다. 채권이건 우리가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변화, 종이 결제, 종이 돈이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종이 돈이건 또는 부동산 증서이건 채권 증서이건 가치가 바로 종이에 있었습니다. 이게 뭘로 바뀌죠? 가치가 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이 데이터에 바로 돈의 가치를 입혔다는 거. 진정한 돈은 데이터라는 거. 그게 바로 웹 3.0. 24시간 일주일 365일 가동하는 시스템입니다. DLT. 분산원장이 미국의 분산원장 DLT, 유럽의 분산원장 DLT, 중국의 분산원장 DLT, 일본의 분산원장 DLT, 대한민국의 분산원장 DLT, 아프리카의 분산원장 DLT, 중동의 분산원장 DLT. 이 장부를 다 하나로 연결시켜서 통합 원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걸 일컬어서 웹 3.0이라고 합니다. 이놈이 탄생한 진짜 이유라는 거. 1XRP 100만 원이 결코 약소한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깊이가 무척 깊은 방송이고 소중한 방송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영상입니다.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깨달아야 되겠죠.